리얼 라이프 목요일 아침은 주말에 볼만한 다양한 극장 영화 또 OTT 시리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품 속 세상으로 저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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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영화 개봉, 극장 개봉작 3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 지독하고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를 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지긋지긋하고 너무 감정을 씌우셨어요. 지긋지긋하고 네. 지독한 직장 상사를 둔 사람. 화면으로 바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My boss, he's different. Some call me the Dark One, others the Lord of Death. To most, I am Dracula. 와, 아니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의 드라큘라가 아니고 지금 진짜 흡혈귀가 직장 상사라는 그렇죠. 거죠? 드라큘라가 나의 직장 상사다. 정말 피를 쪽쪽 빨리는 것 같은 그 공포. 그런데 이 어제 개봉한 렌필드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제목이 드라큘라가 아닙니다. 렌필드 바로 드라큘라의 시종으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이 작품에서는요. 90년 동안 드라큘라 이 상사의 갑질을 당해온 집사 렌필드가 드라큘라의 품을 떠나서 그러니까 직장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드라큘라를 연기했고요. 네. 니콜라스 홀트가 이 그를 벗어나려는 렌필드 연기했습니다. 두 연기 잘하는 니콜라스가 만난 작품이기도 해요. 이 드라큘라 집에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그가 영원한 불멸의 인생과 막강한 힘을 주겠다라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의 시종이 된 렌필드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말해 워라벨이 없는 24시간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이 24시간 대기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드라큘라 때문에 너무 나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던 그의 앞에 정의로운 경찰관이 레베카가 나타나면서 다시는 이제 이 삶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렌필드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성 캐릭터가 경찰관인 거죠? 맞습니다. 아카피나 배우가 연기했어요. 24시간 대기조라고 하니까 이가혁 앵커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는 이도성 기자가 떠오르네요. 네.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드라큘라라고 하면 사실 공포물의 조상급 캐릭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렌필드에서는 조금 비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드라큘라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도 리메이크 됐고 만들어졌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드라큘라보다는 드라큘라의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렌필드라는 캐릭터를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좀 바꿔 놓았는데요. 특히 드라큘라는 공포 영화에서 가장 많이 묘사된 캐릭터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에 같은 공포라기보다는 뭔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공포를 또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큘라가 렌필드를 곁에 잡아두고 있는 이유가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엇을 할 건데 그렇게 떠나지 마라. 라고 진짜 하는.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죠. 이런 가스라이팅 때문에 이 렌필드를 조종하는 거죠. 이 그 드라큘라의 캐릭터를 속성을 아주 좀 새롭게 현대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이 직장 상사에게 고통받는 렌필드라는 인물을 굉장히 공감 어린 현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비틀기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드라큘라 외형도 지금까지의 어떤 좀 근엄하고 네. 우아한 드라큘라들과는 굉장히 다른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새로운 니콜라스 케이지의 드라큘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런 드라큘라랑 하인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렇죠. 네. 맞아요. 기빨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표현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렌필드의 탈출을 응원하면서 보시는 분들 많을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이도성 기자도 응원합니다. 네, 다음 영화는 진짜 공포 영화라고요? 네, 다음 영화는 진짜 공포 영화입니다. 네. 영상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소리 지르실 수 있으니까 꾹 참고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여기가 옥수역 배역사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쭉 가면 앞에 뭐가 있어? 저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앞에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야, 무섭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가는 곳이니까. 근데 제목이? 어제 개봉한 옥수역 귀신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공포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웹툰으로 만나보셨을 작품이고요. 네. 웹툰에서도 굉장히 그 신선한 공포 표현들을 통해서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옥수역에서 의문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고 이 특종을 감지한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공포의 본질에 다가서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호랑 작가의 공포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 또 일본 전설의 일본 그 전설적인 공포 영화 링에 또 각본가가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깜놀 장면들이 너무 효과적으로 잘 연출한 작품이기 때문에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들의 쾌감을 극대화해줄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 아침에 상큼하게 시작하려고 보신 분들. 네. 아니, 오늘 남부지방이 덥기 때문에 오늘 시원하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실제로 옥수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역 이용하시는 분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화적인 공간은 이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해 역사를 공간으로 하고 있어서 네. 현실감을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름이 같다는 점에서 또 현실 공포라는 재미를 관객들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사실 옥수역에서 비슷한 괴담이 좀 있었대요. 그 괴담에서 착안을 해서 이 호랑 작가가 웹툰을 만든 내용이지만 네. 당연히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화적 허구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요새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들에서 마치 내가 겪을 것 같은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사랑받은 공포 영화들이 많잖아요. 예, 옥수역 귀신도 그런 공포 영화에 또 반열을 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상의 공간에서 공포가 제일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김보라 씨가 네. 나영 역할을 하네요. 네, 김보라 씨가 이번에 그 공포의 중심에 뛰어드는 기자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당찬 캐릭터를 보여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역에서 사고를 당한 어떤 남성의 캐릭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네. 그 캐릭터는 웹툰 실제 작가인 호랑 작가가 또 출연을 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지금 어제 개봉이 4월 19일 날 개봉한 거잖아요. 근데 공포 영화는 주로 이제 여름 시장에 맞춰 딱 개봉하는데 8월, 막 7월 이때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잖아요. 네. 4월이면 좀 빠르거든요. 사실 여름 시장은 소위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개봉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개봉 시기가 당겨지기 시작을 했고 7월 공포보다 6월 공포, 6월 공포보다 5월 공포, 5월 공포보다 4월 공포들까지 약간 공포 영화의 작은 시장이 이제 봄 시장으로 형성된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시장이 이제 공포 영화의 약간 그쵸? 일반적인 개봉 시기가 되고 있는 네, 트렌드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이제 개봉 시기도 눈치차 싸움이 좀 네, 치열한 것 치열합니다.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마지막 마지막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마지막 작품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아주 따뜻한 영화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엄마, 내일 점심에 단 거 사줘도 돼? 불고기? 오므라이스? 뭐 먹고 싶어? 시리 그냥 단 애들이 먹는 아이고. 제목이 뭔가요? 이 작품은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작품이에요. 캐나다판 미나리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 27개의 영화상을 휩쓴 작품이기도 와. 하고요. 감독의 굉장히 반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 90년대 캐나다에 이민을 간 모자 가족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90년대 그야말로 아시안이라고는 달랑 한 명밖에 없는 동네로 이민을 가게 된 이 모자가 겪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보냈지만 또 절반은 캐나다에서 보낸 동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회고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키운 것은 어머니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목 보셨겠지만 이 라이스보이 슬립스라는 이 라이스보이가 유일하게 쌀을 먹는 소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이 작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복선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 보시고 나서 약간 먹먹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밀보이들이 밀보이들이 감히 밀보이들이 지금 라이스 보이를. 밥보이를 괴롭히는 놀리고. 거잖아요. 아까 이게 눈 찢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게 흔히 뭐 스포츠 팬들한테도 그런 맞아요.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뭐 동양인 비하할 때 눈 찢는 거 있는데 스스로 해보면서 약간 그런 슬픈 장면들을 지금 반추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근데 먹먹할 것 같아요. 먹먹해요. 네네네. 이 작품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크게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이 라이스볼 슬립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동현처럼 직접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이 앤서니 심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아주 담뿍 담아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엄마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나왔던 아이들에게 막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과는 또 다른 실제로 현실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 자식을 해외에서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솔직한 강인한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앤서니 감독의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을 만든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미나리도 사실 그 정희작 감독이 직접 겪었던 일을 토대로 이 연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그 감독이 신 감독님, 맞아요. 앤서니 신 감독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을 반영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민자들의 이 삶이 정말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우리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심 감독이 또 직접 여기서도 출연을 뭐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극 중에 소영의 남자친구 역으로 또 출연을 해서 연기력을 보여주시거든요. 요즘 감독님들 연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기까지 잘하는 팔방미인 감독님들이 많으십니다. 아니 아까 그 아까 웹툰 옥수역 작가- 귀신에서는 웹툰 작가님이 호랑 출연하시고 작가님도. 네. 아, 여기 다 출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네네. 매주 상글 상담소에서 상대 연기하는 거요? 상담소에서 연기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해서 영화계로 진출한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피디님이 적당히 하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어제 극장 개봉한 3편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희은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